유럽 특히 영국에서 먼저 유혈 내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매달 내전 가능성을 경고하는 새로운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리처드 캠프 예비역 대령은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영국의 이슬람화가 피할 수 없는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내전 발발의 전제 조건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데이비드 배치 교수와 마이클 레인스버로 교수를 비롯한 여러 영국 학자들이 같은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캠프의 관점은 반군과의 전투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더욱 무게감을 지닙니다. 북아일랜드에서 대반군 작전을 수행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영국군을 지휘했으며 웨스트민스터에서 정보 관련 직책을 맡았던 전직 사령관인 캠프는 이슬람 이민자들이 영국 사회에 통합되기를 거부하는 것은 영국의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으며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영국의 지배 계층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만한 도발적인 발언들 중 하나로 캠프는 탈레반에 속한 영국 무슬림의 수가 영국군에 속한 영국 무슬림의 수보다 많았다고 지적합니다. 이 참전 용사는 영국의 정치권이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림으로써 시민들을 외면했을 뿐 아니라 발언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우려 때문에 자신들의 실패를 만회할 능력조차 없다고 주장합니다. 캠프는 어떤 정부도 영국의 이슬람화를 막을 용기가 없다고 말하며 영국인들은 이제 유럽 내전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영국에서 임박한 갈등을 수십 년간 북아일랜드를 휩쓴 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상황으로 묘사하며 다가올 내전은 토착 영국인과 일부 이민자 그리고 영국 정부가 각각 다른 세 진영으로 나뉘어 서로 싸우는 양상을 띌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퇴역 대령인 그는 반군 복무 경험을 바탕으로 영국의 참정권, 박탈이 미래의 폭력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영국 국민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 선택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당에 투표하든 똑같은 정책을 받게 됩니다. 이는 이민 문제나 이슬람 인구의 증가와 영향력 확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배츠와 레인즈버러 같은 학자들이 주장했듯이 캠프는 영국의 정치권이 이민 브렉시트, 전통 문화 보존과 관련하여 유권자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다가올 내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민주주의 제도는 시민 유권자들에게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 억눌린 좌절감을 표출할 수 있는 배출구를 제공합니다. 문제는 영국을 비롯한 서구 대부분 국가에서 정치적 단일 정당이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영국인들이 노동당 총리에게 권력을 넘겨주든 보수당 총리에게 넘겨주든 상관없이 이슬람 이민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영국인들이 영국의 이슬람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항의하면 노동당과 보수당, 의원 모두 그들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부르며 증오범죄로 기소합니다. 영국인들이 도심에서 이슬람 강간당과 이슬람 테러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면 노동당과 보수당, 의원 모두 그들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부르며 증오범죄로 기소합니다. 영국인들이 시골 지역의 초대형 모스크 건설을 막기 위해 집회를 열면 노동당과 보수당, 의원 모두 그들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부르며 증오범죄로 기소합니다. 따라서 영국 시민들은 투표가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소위 정치 지도자들이 영국인의 생명이나 삶의 방식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국 내전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캠프는 폭력적인 내전,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에 동참하여 머지않아 전쟁으로 황폐해진 왕국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캠프는 또 다른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행동에 나서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낄 것이라며 향후 몇 년 안에 영국에서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캠프가 영국에서 묘사한 현상은 유럽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대륙의 엘리트 정치 지배 계층 구성원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날씨와 세상을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방법에만 몰두하는 동안 기술 혁신, 기업가 정신, 산업 자립은 쇠퇴했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역사적인 군주제를 대해 민주주의 형태로 대체했지만 귀족 계층은 여전히 대정부의 강력한 자리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봉건적 사고방식 때문에 유럽 정치인들은 중앙집권적이고 하향식이며 정부가 통제하는 경제의 매력을 떨쳐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엘리트들이 유럽의 산업과 상업을 세세하게 관리하고 영주가 봉신을 다루듯 승자와 패자를 가려내는 동안 자유시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결국 유럽인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출산율은 낮아지며 1세기 동안 지속된 쇠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귀족 지배 계층은 이러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아시아, 중동 등 제3세계 이민자들을 유럽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엘리트들은 자국민의 아이를 외국인으로 대치하는 방식으로 대륙의 세대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서구 문명과 이슬람 문명 간의 충돌을 조장해 왔습니다. 영국만 해도 버밍엄, 브래드퍼드, 맨체스터, 런던 일부 지역을 포함한 10개 주요 도시가 향후 20년 안에 무슬림 인구가 과반수를 차지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 지역들은 역사적으로 노동자 계층이 거주하던 곳으로 외국인들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차지하면서 영국 토착민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모스크가 들어서고 있으며 이슬람 식료품점, 식당, 축제, 종교 행사들이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지역 주민들의 음식과 관습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사회 통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문화적 갈등이 빈번해짐에 따라 마치 다문화주의를 미덕인 양 칭송하고 다양성은 우리의 힘이다라고 신성한 진리처럼 되풀이하는 세계주의 정치인들은 양립할 수 없는 여러 문화를 뒤섞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치 아무렇게나 흔든 탄산음료처럼 이슬람화된 유럽 도시들 내부의 문화적 압력은 폭발 직전입니다. 퇴역 대령 리처드 캠프가 주장하듯이 이러한 문화적 폭발은 유럽의 정치적 지배계급이 유권자들이 대중에게는 인기 있지만 유럽 엘리트에게는 불만스러운 정책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막아왔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루마니아 등지에서 지배. 엘리트들은 제도적 술수를 써서 포퓰리즘 정당이 집권하거나 권력을 잡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반이민 정치 후보들은 증오범죄, 러시아 공모 또는 기타 날조된 범죄 혐의로 기소됩니다. 유럽 이사회에 선출되지 않은 귀족들은 국가선거에서 친이민 후보들에게 비밀리에 자금을 지원하고 외국 문화권으로부터의 대규모 이민에 대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유럽 시민들을 검열합니다. 각국 의회와 유럽연합에서는 공식, 정부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를 사실상 범죄화하는 법률을 계속해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머지않아 유럽 특히 영국과 똑같은 이유로 유혈 내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문은 개판입니다. 대통령의 계엄령 필요성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국회에 군대가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겁니다. 한국도 국민의 불만을 평화적으로 표출할 출구가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대통령은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내각제 세력이 중국과 짜고 나라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중국인이 투표를 하고 있고 경찰은 물론 심지어 헌법재판소에도 중국인 직원이 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행진이 국민저항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